여러분, 찐보이족의 찐입니다. 네, 오늘은 제가 사이버대학교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사이버대학교 세무회계학과에 대해서 너무 정보도 없어서 제가 영상으로 왔습니다. 저는 일단 지금 경희사이버대학교 2학년 1학기, 이제 곧 2학년 2학기 수업을 하려고 하는고요. 전문대학교를 이제 졸업을 해서 원래 3학년으로 편입이 가능한데 3학년으로 편입하지 않고 2학년으로 편입을 했습니다. 이유는 커리큘럼상 3학년에 편입을 해서 2년 내에 모든 과목을 공부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지 않아서 좀 여유롭게 공부를 하려고 일부러 2학년 편입으로 진학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총 9월부터 이제 2학년 1학기를 시작을 했고요. 사이버대학교의 선정 기준부터 알려드릴게요. 선정 기준은 첫 번째 위치, 두 번째 오프라인 모임 활성화, 세 번째 세무회계학과 커리큘럼입니다. 위치는 제가 원래 집에서 회사랑 거리가 많다 보니까 학교만큼은 좀 가깝게 하자 생각이 들어가지고 위치를 선정을 했고요. 또 경희사이버대학교 같은 경우는 사이버대학생이어도 경희대학교 도서관을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럼 도서관에서 좀 공부를 할 수 있으려면 집에서 가까운 게 좋겠다 생각이 들어서 경희사이버대학교에 지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오프라인 모임 활성화인데요. 이제 코로나 때문에 오프라인이 많이 축소되었지만 스터디도 활성화가 되어 있다고 했고 오프라인 모임이 많다고 해서 지원을 했습니다. 세무회계학과 커리큘럼, 한양사이버대학교에서는 재무회계 커리큘럼도 있었고 고려사이버대학교도 있었고 경희사이버대학교도 있었는데 굳이 경희사이버대학교를 지원한 이유는 저 같은 경우는 고급 자격증을 취득하는 게 목표여서 제 목표에 부합하는 커리큘럼은 경희사이버대학교 세무회계학과였어요. 공부하지 않았던 고급 회계, 중급 회계 1, 2, 그리고 관리회계, 재정학 등 다루고 있는 곳을 원했기 때문에 경희로 마음을 굳었습니다. 사이버대학교는 왜 들어가셨나요? 졸업한 학교에서 이제 매우 만족하면서 다녔는데 제가 중요한 과목을 공강을 만들겠다고 빼버려서 자격증을 딸 때 자꾸 틈이 보이더라고요. 관리사나 또는 이제 어려운 자격증에서 이론 객관식 문제를 풀려고 할 때 항상 관리회계에서 막히는 느낌이 들어서 한번 해보자 라는 생각이 있었고, 두 번째는 일하면서 공부를 하는 게 저한테 더 시너지가 크더라고요. 그를 지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이버대학교 자체가 이제 4년제를 나오면 학사학위를 동일하게 취급을 받기 때문에 이 학사학위를 따게 되면은 선택지가 넓어질 것 같은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제 의견만 보고 그러면 사이버대학교 가면은 뭐 더 좋은데 많이 취업하고 연봉도 많이 올라가는 거냐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단기적으로 연봉 협상이 그렇게 쭉 올라간다든지 아닌 곳으로 바로 투입이 된다든지 이런 건 좋아요. 나중에 제가 편입을 할 수도 있는 거고 또 자격증을 취득하고 싶은데 학사학위 요건이 채워져야 된다는 그런 조건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경희사이버대학교 사이버대학교를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시험을 어떻게 보나요? 일단 경희사이버대학교 세무회계학과에서만 이제 제가 했던 거를 얘기를 드리자면, 저희는 이제 온라인 시험인데 비동시 평가로 다 진행을 하게 되었어요. 저희 학과장 교수님께서 이제 직장인 분들이 시험을 조금 더 여유롭게 보시라고 비동시 평가를 하셨다고 하세요. 경희사이버대학교만인 것 같으니까 다른 사이버대학교는 한번 확인을 해보셔야 될 것 같으세요. 비동시 평가랑 오전 9시부터 오후 11시까지 여러분이 자유로운 시간대를 하나 선택해서 시험을 보시면 되는 거고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제가 1시간짜리 시험을 봐야 되는 게 있어요. 그러면 퇴근이 6시에 끝나고 집에 와서 7시 반에 오고 뭐 씻고 공부하고 밥 먹고 하다가 9시 반부터 이제 10시 반까지 시험을 보면 되는 겁니다. 11시 안에만 시험을 보는 거기 때문에 자유롭게 시험을 보셔도 돼요. 또는 내가 그때 휴가를 했어. 근데 공부를 많이 한 것 같아. 빨리 시험을 치고 싶다 하시면은 9시 땡 치자마자 9시부터 10시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늦게 보는 사람이 유리한 거 아닌가요? 라는 이야기가 나오실 수도 있는데 교수님 공지사항을 읽어보니까 비동시 평가나 동시 평가나 거의 대등대등 하던 얘기를 해주셨더라고요. 그래서 사이버대학교 많이 어렵나요? 그냥 자기가 공부한 만큼 나오는 것 같습니다. 진짜 강의를 안 들었다면 안 들은 만큼 점수가 나올 거고, 강의를 듣고 열심히 하면 열심히 한 만큼 나올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거는 모든 시험이 다 그렇게 이루어지고 있는 거기 때문에 어렵다 쉽다 이렇게는 구분이 가시기는 아닐 것 같아요. 근데 거의 솔직히 말해서 오픈북 형태다 보니까 오픈북이 아닌 시험보다는 조금 더 수월을 하겠지만, 강의를 안 들었다 해서 오픈북으로만 시험을 본다 하시면은 조금 미스테이크가 있을 것 같아요. 사이버대학교 국가장학금 되나요? 제가 사이트에서 확인을 해보니까 4년제 대학교 기준으로 1인당 개인이 인생을 살면서 대학교를 4년제 대학교를 다녔다고 치면 총 8번을 받을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문제가 뭐냐면 2년제 졸업을 했죠?
그러면은 카운팅이 4번이 됐어요. 근데 이제 4년제 대학교를 지금 편입을 한 거죠. 그럼 2학년만 남아야 되는 거잖아요. 3학년, 4학년. 근데 저 같은 경우는 3, 4학년에 들어간 게 아니라 다시 2학년으로 들어갔잖아요. 그러면은 여기 8번, 여기 4번, 여기 4번이니까 총 8번이 돼야 되는데 여기 4번, 그리고 여기서도 4번 하면 4학년 1학기랑 4학년 2학기가 남죠. 그거는 이제 제가 공부를 열심히 해서 성적 장학금을 따거나 아니면은 저희 신용카드 할부로 이제 등록금을 낸다던가 둘 중에 하나가 될 것 같습니다. 열심히 해야겠죠. 그래서 자세한 여부는 여러분들이 카운팅 된 거랑 또는 내가 지금 소속 분위가 얼마고 내가 국가장학금 얼만큼 받을 수 있는지는 국가장학금 사이트로 전화를 하셔서 여쭤보시는 게 제일 현명하실 것 같습니다. 자, 사이버대학교 장점은 뭔가요? 퇴근 시간에 공부를 할 수 있다는 점이랑 다니면서 공부를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문제적인 쪼들림이 없는 것 같아요. 저희 학교의 장점만 얘기를 해보자면 경희사이버대학교 세무회계 학과장 교수님이 학생들을 진짜 아껴주시는 게 느껴졌어요. 예를 들어서 이번에 코로나 사태가 너무 심해져가지고 종강 파티를 이제 오프라인에서 원래 다 같이 사람들이 만나서 하려고 했었는데 그게 안 돼서 줌으로 하실 정도로 진짜 이걸 꼭 여셨더라고요. 그리고 경진대회도 원래 오프라인으로 하려고 그랬는데 이제 온라인으로 넘어가고 학생들을 위한 뭐 행사라든지 아니면은 뭐 입시팍 설명할 때 학생들한테 다 전화를 돌리시면서 우리 학교는 뭐 이렇고 어떤 식으로 이제 방향성을 나아가면 좋다 이런 식으로 전화까지 주시는 교수님이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감동을 받아가지고 저는 경희사이버대학교 세무회계학과라면 좀 괜찮은 것 같습니다. 사이버대학교 단점은 뭔가요? 자기 통제력이 제일 중요합니다. 왜냐면 사이버대학교라는 것 자체가 내가 그 어플을 켜고 온라인 수업을 듣는 것까지 하는 것 자체가 다 내 의지로 시작하는 거잖아요. 정말 대학교 같은 경우는 내가 짠 시간표에 대해서 학교로 직접 가가지고 수업을 듣거나 아니면은 정말 그 온라인 그 원격 수업을 해가지고 진짜 실시간으로 수업을 한다고 하는데 이거는 실시간 수업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듣고 싶은 데에서 들어도 돼요. 대신에 수업을 켜고 안 들으면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죠. 단적인 예를 들자면 이게 다 제가 했던 경험인데 출퇴근 시간에 이제 일어나서 공부를 하겠다고 해요. 그럼 지하철에 일어서서 이렇게 봐. 근데 손목이 아파. 그리고 졸려. 근데 내 앞에 자리가 났어 하면은 거기 앉잖아요. 그러면은 키고 자면 돼요. 그러면 출석률은 인정이 되거든. 대신에 내 머리에 든 건 없어요. 자, 그리고 두 번째는 또 뭐냐면 이렇게 누워서 공부를 하겠다고 해요. 그러면 누워서 이제 공부를 해야겠다 이러고 있어. 근데 또 스르르 잠이 자고 있어. 그러면은 출석률은 인정이 되겠죠. 인간이 켜진 상태로 잠을 잤으니까. 근데 내 머리에는 또 빈털터리가 되겠죠. 또 세 번째는 이제 평일날에 띵가띵가 놀아. 왜냐면 주말이 있으니까 주말에 뭐 10시간씩 공부를 하면 되지. 응, 아니야. 왜냐면은 이제 띵가띵가 이렇게 놀다 보면은 전공이 18학점이면 1시간 그러면은 총 2시간씩이잖아요. 2, 6, 12, 12시간짜리를 이제 봐야 되는 건데 토요일날에 막상 공부를 하면은 3시간밖에 안 하더라고요. 그러면 다 밀려 있어. 그러면 또 그거 키고 또 자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공부를 안 하겠죠. 안 하면 이게 이제 밀려 나가겠죠. 이 밀리면 시험 기간이 오겠죠. 그럼 망하는 거죠. 이렇게 되더라고요. 이게 자기 통제력이 되게 중요하구나 생각이 드는데 정말 어떻게 생각해보면은 목표가 있었을 때 어쨌든 자기 통제력은 필요하잖아요. 그냥 사이버대학교 공부를 하면서 자기 통제력을 키워나가는 것도 좋게 생각하면 또 좋은 것 같고 그렇습니다. 어쨌든 단점이 이거를 설명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또 네 번째는 세무회계학과를 지원하시는 분들 중에서 세무법인이나 회계법인에서 일을 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하반기는 신고가 끝나서 여유롭잖아요. 근데 상반기는 솔직히 저도 모르겠어요. 하반기는 여유로우니까 그냥 내가 집에서도 하고 그러는데 상반기 때는 야근도 할 텐데 내가 과연 이거를 이끌어 나갈 수 있을지도 문제고 좀 되게 무섭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지금의 저는 이런 사태를 가지고 있고 상반기 끝나고 나서 사이버대학교 진입 후기를 또 갖고 올 것 같거든요. 그래서 조금 무섭지만 그래도 도움이 많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사이버대학교에 대해서 조금 고민을 하시는 분들은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 세무회계학과에 한정되어 있고 경희사이버대학교에 한정되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다른 대학교들도 다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것까지 다 확인을 하시고 그 다음에 제 영상은 참고를 하시고 여러분들이 선택해서 좋은 대학교에 들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오늘의 영상이었고요. 저는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는 그럼 다음 영상으로 만날게요.